안녕하세요.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란 의미는 늘 특별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가족은 때때로 서로를 가장 힘들게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해주는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제 가족은 존경하는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특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꼽으라면 늘 우선으로 이야기할 만큼 저에게는 영혼과도 같은 분이시죠.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어 주었듯 본인의 부모님도 매우 좋은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베푼 사랑과 저를 기르는 방식 모두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것이라고 들었죠. 어릴 때부터 잘못해도 한 번도 혼난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부모님 두 분 다 늘 모든 것은 경험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라면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즐겁고 보람있게 살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당시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했던 어린 나이였죠. 아버지의 부모님께서는 원래 축산시장에 보낼 소를 기르는 농장을 하셨는데요. 품질이 좋은 소를 판매하기는 했지만 워낙 소규모였다 보니 상업성이 뛰어나지 않아 수입이 많은 곳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농장은 정리하고 보니 있던 빚을 겨우 갚을 수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서울로 상경을 해야겠다고 하셨을 때는 수중에 버스비와 한 달 정도 여관에서 지낼 수 있는 비용 정도가 남아 있었대요. 부모님의 농장과 오랫동안 거래하셨던 아저씨분이 있으셨는데 뒤늦게 부모님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버지께 연락하셨어요. 그분은 서울의 마장동 우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셨는데 아버지에게 혹시 서울에 오실 생각이라면 자신의 가게에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셨죠. 아버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승낙하신 후 서울로 올라오셨고 아저씨께서는 아버지가 지낼 수 있도록 가게 근처에 월세를 얻을 수 있는 보증금을 빌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일자리와 집을 구할 수 있었고 그 고마움을 되갚기 위해서 어린 나이였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주변에서도 상인들이 정말 성실한 직원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대요. 빌려주신 돈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셨고 또 몇 가지 꿈이 있어서 더 열심히 돈을 모으셨어요. 그중 하나는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서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때가 너무 화목하고 행복해서인지 아버지는 언제나 꿈이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월세며 생활비며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부유하게 살 수는 없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몇 년 후에는 사장님께 빌렸던 보증금도 갚았죠. 그리고 또 몇 년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작은 평수의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부모님 없이 혼자서 돈을 벌었다면 나는 과연 아버지처럼 빚을 갚을 수 있었을까? 서울의 아파트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아버지는 저를 태어나게 해주신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제 친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후 어머니는 병원비로 나간 빚도 갚고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마장동에 있는 정육식당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그 식당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날 갑작스레 배달하시는 분이 일을 나오지 못해서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고기를 배달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미소에 친절하게 배달 온 자신에게 인사를 해주며 물을 건네시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대요. 그전에도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엄마를 만나고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고 해요. 네 엄마가 웃는데 그 주변에만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추더니 눈이 부시더라. 지금도 가끔 엄마랑 처음 만났을 때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곤 하세요. 그 후로 그 가게에 배달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가 직접 가겠다고 우기셨대요. 종종 쉬는 날이면 일부러 음료 같은 걸 사들고 들러서 식사를 하기도 했대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지 몰랐대요. 자기는 아이도 있고 식당에 일할 때 꾸미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가게에 자주 들르시고
올 때마다 음료나 간식이나 빵을 사오시면서 뭔가 흘끔흘끔 자기를 보는 것 같다는 걸 차츰 느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셨대요. 저 그동안 사실 관심이 있었기에 자주 왔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라도 한번, 아니면 커피라도. 죄송해요. 저 아들이 있어요. 아, 그랬군요. 결혼하신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신뢰가 많았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첫 데이트 신청을 거절당하고 한동안 그 식당에 가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상인회에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아휴, 거기 식당 찾아 참 안 됐어. 어? 그 시장 입구 쪽에 있는 정육식당이라는 분이요? 그래, 젊은 나이에 과부되어서는 아들까지 있고 남편이 병으로 죽는 바람에 빚도 잔뜩 있다고 하더라고. 아휴, 얼굴도 이쁘고 사람도 참한데 참 안타까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 다시 데이트를 신청하셨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이가 사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성민 씨는 결혼도 하지 않으셨는데 전 아들까지 있어요. 애도 아직 어리고. 혹시 제가 싫어서 거절하시는 거라면 더 이상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혼했거나 아들이 있어서 그게 저한테 짐이 될까봐 거절하시는 거라면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해요. 다만 시장 사람들에게 듣기로 아버지는 자신보다 나이도 어리고 총각이라는 이야기에 마음을 접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아버지가 데이트 신청을 하셨을 때도 남편이 없다는 말은 일부러 하지 않고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만 하셨대요. 어머니가 대답을 망설이시자 아버지는 천천히 생각하고 알려주시라고 기다리겠다고 하시면서 가셨다고 해요. 그 후로 어머니는 정말 깊이 고민하셨대요. 지금까지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괜히 자기가 그런 좋은 사람의 삶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며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고민 끝에 결국 다시 한번 아버지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성민 씨는 결혼도 한 적 없잖아요. 아이까지 있는 제가 만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민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저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대신 아이에게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아쉬우셨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대요. 어머니의 결정이 그러하다면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두 분이 이어지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기회인데요. 제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마친 후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거예요. 혼자 집에 있다가 천둥과 번개 소리가 너무 무서운 마음에 무작정 엄마를 찾아가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혼자 우산을 쓰고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무작정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엄마가 일하는 식당은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였는데 비도 많이 오고 계속 치는 천둥과 번개에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세게 부는 바람에 우산이 뒤집어지면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아프고 서러워서 엉엉 울고 무릎은 까져서 피도 나고 식당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마냥 울고 있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얘, 너 여기서 왜 울고 있니? 저에게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며 우산을 씌워주셨죠. 저는 대답도 잊은 채 더 서럽게 엉엉 울었어요. 아저씨는 당황해하시며 일단 저를 일으켜 주셨죠. 부모님은 어디 계셔? 집은 어디고? 어디 가는 길이니? 엄마가 어디 계시는데? 엄마가 집에 없어요. 집에 없어요, 엄마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마냥 울기만 하는 저에게 우산을 씌워서 아저씨는 근처 파출소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상처도 닦고 치료해 주시고 기다리는 동안 차마 두고 갈 수 없다며 따뜻한 핫초코를 사서 저와 함께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죠.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을까 퇴근해서 집에 갔다가 제가 집에 없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다닌 엄마가 경찰에 신고 접수하러 경찰서로 온 거예요. 우산을 썼는지 말았는지 온몸이 비를 쫄딱 맞아서는
얼굴은 하얗게 백지장처럼 질려서 경찰서로 뛰어 들어오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찌나 죄송한지. 안녕하세요. 저희 애가 없어졌어요. 저희 애가 집에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밖에 비도 오고. 어머니, 진정하고 말씀해 주세요. 아이 이름이 뭐죠? 언제부터 없어졌나요? 엄마! 실종 신고를 접수하려는데 뒤에서 제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더니 놀란 마음 때문인지 저를 달려와 껴안으시고는 엉엉 우시더라고요. 핫초코나 먹고 앉아서 놀던 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몰랐죠. 엄마? 울어? 왜 울어? 겸아,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괜찮아? 다친 데는 없고? 위험한 사람은 안 만났고? 나 집에 있는데 천둥이 쾅쾅 치니까 너무 무서워서 엄마 찾으러 가려 했는데 넘어져가지고 여기 막 피났었어. 근데 저기 아저씨가 도와줬어. 저는 뒤에 있던 저를 도왔던 아저씨를 가리켰어요. 엄마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보더니 다시 한번 깜짝 놀랐죠. 성민 씨. 아, 지은 씨 아드님이었구나. 오늘 쉬는 날이라 슈퍼 가는데 이 녀석이 시장 입구에 넘어져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애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하길래 일단 경찰서로 데려왔어요. 옷은 소장님이랑 제가 드라이기로 말린다고 말렸는데 그래도 축축할. 엄마는 달려가서 그 아저씨를 껴안으셨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머쓱하게 웃기만 했죠.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건 이런 식으로 서로 등 돌리려는 인연을 아쉬워한 하늘이 일부러 만들어낸 우연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아저씨의 모습 또한 마음을 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후로 두 분은 서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또 저를 데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놀이공원도 가고 여행도 하였어요. 아저씨는 엄마에게 매우 좋은 남자친구였고 저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죠. 심지어 엄마가 식당 일로 바쁠 때는 엄마 대신 학교 앞에 저를 데리러 오기도 하셨고 엄마한테는 비밀이라며 둘이서만 오락실에 갔다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첫 자전거를 배우는 날도 저는 아저씨에게 배웠고 제가 체육대회에 먹을 도시락도 아저씨가 싸주셨어요. 아저씨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처음이었을 텐데 저에게는 너무나 훌륭하고 완벽한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지금 생각하면 친자식도 아닌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고 정성을 쏟으셨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겸아, 너는 아저씨가 혹시 네 아빠가 되면 어떨 것 같아?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저씨를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아니야. 네 아빠가 아니어도 괜찮아. 근데 혹시 너희 엄마랑 결혼한다면 어떠니? 겸이 아빠 자리는 감히 생각하지 않을게. 그래도 아저씨는 너희 엄마에게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너에게도 진짜 보호자가 되고 싶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어? 그럼 이제 아저씨 말고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겸아. 아저씨, 벌써 몇 년 동안 제 옆에서 진짜 아빠 대신 많은 걸 해주셨잖아요. 다른 친아빠들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힘들겠다 싶은 정도로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도 너무 좋은 분이셨고요. 물론 엄마 말로는 친아빠도 좋은 분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신 친아빠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요. 제가 자라면서 아빠라고 느낀 사람은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희 아빠가 되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서운했을 거예요. 겸아. 아저씨는 너무 고맙다며 저를 꼭 껴안아 주시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겸아,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아빠가 될게. 너희 엄마에게도 좋은 남편이 될게. 고맙다, 고마워. 근데 엄마가 허락 안 하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하하, 그래. 아빠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렇게 저희들은 몰래 종로에 가서 엄마에게 줄 반지도 사고 서툴지만 집에 꽃잎도 뿌려놓고 케이크도 사서 엄마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프로포즈를 준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게 다 뭐냐고 물어보셨죠. 지은 씨, 저희 만난 지도 몇 년 됐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덜미까지 새빨개진 아저씨는 엄마에게 반지를 내밀면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옆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저도 거들었죠. 엄마,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 했으면 좋겠다고 허락했어. 이제 엄마 의견만 알면 돼.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 겸아, 너 정말 괜찮아? 그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런데 아저씨는 엄마도 나도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겸아, 성민씨, 고마워요, 고마워. 난 든든한 두 사람이 내 가족이 되면 너무 좋지. 고마워, 겸아. 고맙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어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외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셨죠. 남편도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를 늘 걱정하셨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가정을 꾸리다니 잘됐다면서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시장의 상인분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성실하고 바르게 산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잘 만났다고 말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식을 치렀고 저희 가족은 당당하게 한 지붕 아래 살며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아저씨는 결혼 후에도 너무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어주셨고 엄마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늘 최선을 다하셨죠. 그런 두 분을 위해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는 일하던 정육점에서 점장처럼 모든 일을 총괄하고 맡고 계셨어요. 결혼 후에 어머니는 아버지의 정육점에서 운영하는 식당으로 일자리를 옮기셨어요. 두 분 다 너무 성실하게 일하셨고 바르고 성실한 두 분의 인품은 시장 내에서 유명했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아버지의 정육점 일을 도와드렸어요. 겸아, 가서 친구들이랑 놀지. 모처럼 주말인데. 아빠, 저는 정육점에서 일하는 게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아빠랑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고요. 허허, 녀석. 저는 어릴 때부터 수 계산이 빨랐던 아이였어요. 다른 과목은 잘하는 편은 아니어도 수학 하나는 뛰어나게 잘했죠. 암산도 빨라서 가게 일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또 저도 워낙 계산을 좋아하다 보니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그람당 가격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할인율을 알려주는 게 재밌기도 했어요. 현장형 수학이라고 해야 할까요? 부모님 일을 도와드린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친아빠도 아닌데 아빠를 닮은 건지 일하면서 계산도 하고 사람들도 도와주는 게 재밌더라고요. 또 어린 나이치고 장사 수완도 좋고 말도 잘해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들 좋아하셨죠. 이거 마트에서는 100원 더 저렴하던데. 100원이요? 아, 그 길 건너의 가람마트요? 근데 이거 보셨어요? 거기 가람마트는 120g에 그 가격인데 저희는 150g에 겨우 100원 차이거든요. 게다가 저희 가게는 횡성에서 건강하게 자란 한우인데 이 가격이에요. 아,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네 하면서 농장 주인이 주는 여물이나 씹으면서 벌러덩 누워있다가 산이나 한 바퀴 돌다가 하면서 자란 녀석들이라. 여기 마블링 보이시죠? 이게 마트에서 파는 좁은 농장에 갇혀있던 소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마블링이에요. 진짜 비교해보시면 아차, 그냥 거기 정육점에서 살걸 하고 후회하실 건데 그래도 100원 저렴한 게 좋다 하시면 말리진 않을게요. 어머, 얘 너 몇 살이니? 무슨 애가 말을 청산유수로 하네? 그리고 지금 사시면 제가 여기 파츠 한 봉지 시원하게 서비스로 드릴게요. 어머, 너 진짜 장사 타고났다 얘. 아드님이 장사 수완이 좋네요. 나중에 크게 되겠어요. 그렇게 아빠를 도와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레 나도 언젠가는 이런 가게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분은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허투루 낭비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나가셨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전셋집에서 자가로 옮길 수 있었어요. 서울 내에서 내 집 마련이라니 저는 두 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존경스러웠어요. 아버지의 꿈 중 하나는 자신만의 정육점을 차리는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의 일을 돕다 보니 언젠가는 자신만의 가게를 차려서 직접 운영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셨죠. 그리고 점점 그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외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요. 부모님은 급히 휴가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심장 쪽으로 피가 잘 통하지 않으셔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시골에서 삼촌과 살고 계셨는데 삼촌이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수술 비용을 내실 수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외할머니는 이 나이에 수술은 무슨 수술이냐며 됐다고 하셨고 우리 집도 당장 수술비를 내자니 큰돈이었어요. 게다가 외할머니가 계신 시골에서는 할 수 없고 꽤 까다로운 수술이라 유명한 의사분을 찾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략적인 비용을 알아본 부모님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이제 막 아버지의 오랜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가게를 차리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외할머니의 병원 비용으로 부담하셨어요. 수술 받기 전 검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수술 비용과 입원 비용까지. 겸이한테는 친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잖아. 살아계신 외할머니를 돈 때문에 잃을 수는 없지. 이게 맞는 선택인 것 같아.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지만 장모님은 돌아오지 않으시잖아. 아버지는 수술 비용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미안하고 고맙다며 한참을 우셨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것을 얼마나 들떠서 이야기하고 오랜 시간 꿈꿔왔는지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회복을 마친 외할머니는 부모님께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며 한참을 우셨어요. 특히 아버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그 후로 부모님은 다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다시 모으면 된다고 파이팅이 넘치셨죠. 몰랐어요. 그때 부모님이 더 빠듯하게 살았던 게 사실 가게 비용과 함께 제 대학 등록금을 같이 모아두어서였다는 걸요. 하지만 하늘은 저희가 가족이 되는 것은 도와줘도 돈을 모으는 것은 못마땅했나 봐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가 다리를 다치게 되셨거든요. 도매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갑작스럽게 골목에서 튀어나온 차에 부딪히신 거예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게 됐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병원에서 그러더군요. 저랑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당장은 무리하게 움직일 수 없고 다시 걷기 위해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더군요. 허허, 거참. 아무래도 내가 너무 예쁜 마누라랑 아들을 얻어서 하늘이 시샘하나 본데. 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랑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회복에 집중하라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렸죠. 갑작스럽게 아버지는 일도 못하게 되셨고 저랑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의 재활치료를 틈틈이 도왔죠. 병원에 재활을 받으러 가지 않을 때는 아버지가 일하던 식당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두 분 다 공부나 하라며 말리셨지만 이것도 다 사회 공부라고 우기면서 일을 도와드렸죠. 생각보다 아버지의 재활은 더디기만 했어요. 워낙 사고가 크게 났던 터라 어쩔 수 없었죠. 반년 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어머니는 그동안 대학 등록금을 모아놨다며 그건 걱정하지 말고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 지금은 아버지 치료도 계속해야 하고 아직 대학에 갈지 고민 중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먼저 군대를 지원했죠. 겸아,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대학도 포기하고. 에이, 아버지, 그게 왜 아버지 때문이야.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대학 가면 공부를 또 해야 하잖아. 아유,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그리고 내가 대학을 간다고 해도 군대 다녀온 오빠, 얼마나 멋있어. 아이고, 무슨 대학인지 몰라도 내가 간다고 하면 여자애들이 쫓아다닐 게 벌써 눈에 선하다.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뻔하지. 안 그래? 잘 다녀와, 겸아. 엄마도 울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있어. 아들, 더 멋진 남자가 되어서 돌아올게. 그렇게 군입대 하는 동안 저는 제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 진학은 저에게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았죠. 그래서 사업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 마침 함께 부대 생활을 하던 친구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분의 아들이더라고요. 그 친구도 자기는 저녁 후에 부모님을 도와 사업을 할 거라고 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저녁날까지 서로 어떻게 하면 저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매일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하며 힘든 훈련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저녁일에 서로 잘해보자고 다짐하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제 포부를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부대에 있는 동안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대학은 제 미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제 대학 등록금 제가 쓸 곳이 있어서 그러니 그냥 주실 수 있을까요? 등록금을 어디에 쓰려고? 그건 비밀이야. 근데 진짜 나 한 번만 믿어봐. 알잖아, 아들 허튼 소리 하지 않는 거.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등록금과 함께 1년 동안 축사 농장에서 일을 배우기도 하고 군대 동기의 부모님이 일하는 도매시장에서 일하면서 유통 과정과 경매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정육공장에서도 일하며 시스템을 배워보고 마트에 있는 정육점에서도 일해봤어요. 고기를 판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배울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배우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충분히 모을 수 있었죠. 그러고 마침내 열심히 발품을 팔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한 결과 한 동네 어귀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한 차례 더 수술받으셔야 했어요. 거동을 아예 못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서 다니셔야 했죠. 제가 가게를 차린 것은 당분간 아버지께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어린 나이에 장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는 군대 동기인 친구 덕분에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받아올 수 있었어요. 일부러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싱싱한 고기를 그날 바로바로 눈앞에서 손질하는 것부터 구워주는 것까지 다 보여드렸죠. 자신의 눈앞에서 화려하게 고기가 해체되는 것을 보면서 다들 신기해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가게에 비해 품질 좋은 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니 입소문을 타서 손님도 점점 늘어났어요. 가게를 차리기 전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사실 가게를 열고 나서는 정말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어린 나이인 것도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사장이 고기를 직접 손질하고 내준다는 게 오히려 손님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또래의 젊은 친구들도 신기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워낙 제가 성실하고 싹싹한 탓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오셨다가 금세 단골이 되시고는 했죠. 가게는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앉을 자리가 없었고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는 대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받은 등록금을 돌려드리면서 혹시 저희 가게에서 제 일을 도와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았죠. 어머니는 흔쾌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게에서 반찬과 서빙을 담당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정육식당에서 일하신 덕에 고기의 맛과 어울리는 반찬을 제대로 손맛을 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어머니가 일하신 후로 음식 맛이 더 좋아졌다며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더 늘어났어요. 아버지의 다리도 점점 회복이 잘 되고 있었어요. 수입이 늘어나면서 아버지의 재활에도 더 투자한 덕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 이제 목발도 필요 없어지게 된 날이 왔어요. 저는 아버지 몰래 저희 가게를 확장해 바로 옆에 정육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신 날 깜짝 선물로 보여드렸죠. 거참, 웬 식당이야? 아들 고기 먹고 싶었어? 아버지, 지금 식당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짜잔. 뭐야, 정육점? 간판 읽어봐. 이성민 고깃간? 이게 뭐냐? 뭐긴 뭐야. 이성민이 운영하는 고깃집이다 하는 거지. 야, 누군지 몰라도 이성민 씨는 좋겠다. 자기 정육점도 있고. 겸아, 너 설마? 아버지 정육점 내고 싶다고 나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진짜 오랜 꿈이었는데 그동안 나 키우랴 외할머니 수술비 내랴 거기에 다리 다치면서 일도 못하게 되고 우리 아빠 되면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내가 꼭 효도하고 싶었어. 아버지한테는 꼭 갚아주고 싶었어. 아니, 효도는 무슨 효도야. 아빠가 다리 다치면서 너한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이 고생만 시켰는데 너 대학도 못 가고 힘들게 일만 시켰는데. 또 그러네. 아빠, 내가 대학 안 간 거는 정말 내 선택이야. 나 공부랑 안 맞는 거 알잖아. 그리고 나 아빠 닮아서 그런지 장사하는 게 체질인 것 같아. 자리에 앉아서 회사 생활하는 거 생각만 해도 지루하고 힘들어. 나는 몸으로 직접 뛰고 사람들 만나는 일이 훨씬 잘 맞아. 그래도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켜서.
고생은 무슨. 내가 처음 자전거 타는 날도 아빠가 잡아준 덕분에 할 수 있었고, 고등학교 입학식도 처음 면도하는 날도 다 아빠 덕분에 배울 수 있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버지가 되어줬잖아. 몇 년 동안 비워진 그 자리 아빠가 와서 채워줘서 난 오히려 고맙기만 한걸.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너무 따뜻하고 든든한 남편이 되어줬잖아. 난 정말 엄마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아. 아이고, 겸아. 아니야, 아버지야말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혈혈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는데 너처럼 예쁜 복덩이가 아버지 아들이 되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빠는 항상 예쁜 가족을 만들고 싶었는데 겸이 네 덕분에 정말 행복한 가족을 꾸릴 수 있었어. 아빠는 네가 아빠 아들이라서 내가 겸이 아버지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저희 두 사람은 다 큰 어른 남자 둘이서 길에서 엉엉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지금 이 순간 저희 가족이 너무 행복한걸요. 사장님, 언제까지 길에서 우실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훌쩍이고 있는 저희에게 들려오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사장님? 맞다. 아버지, 깜짝 놀랄 소식이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 식당 내 가게다. 뭐? 사실 얼마 전부터 엄마도 와서 도와주고 있어. 우리 가게 장사 엄청나게 잘 돼. 근데 그전에는 장사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엄마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정육점 낼 정도가 돼서 아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기도 했고. 놀랐지? 우리 가게 진짜 장사 엄청나게 잘 돼. 대박집이라고 완전 유명해. 아이고, 역시 우리 겸이 대단하다. 대단해. 다시 한번 기뻐하는 아버지와 저를 보며 엄마는 흐뭇하게 저희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옆에는 아버지가 정육점을 하시고 저와 엄마는 어느새 확장한 3층짜리 식당을 열심히 운영했어요. 자신의 정육점이 생긴 아버지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다리를 다친 이후로 자신이 피해만 준다며 의기소침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 꿈꿔왔던 자신만의 정육점에서 일하게 된다니 항상 활짝 웃으시며 밝은 에너지로 일하셨죠. 그리고 그 덕분에 방문하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아버지는 인기 만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모두 뛰어든 사업은 매일매일 승승장구를 했고 2호점, 3호점을 내달라는 문의도 쇄도했죠. 그리고 정육점에서는 명절마다 꽃을 장식한 선물 세트를 판매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아버지가 내신 거였어요. 고기를 선물할 때도 뭔가 예쁘게 선물할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데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내보다가 꽃과 함께 포장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죠. 그리고 시도해봤는데 결과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해 추석에 완판한 후에도 사람들이 구매하고 싶다고 연락했었죠. 명절이 되면 또 한 달 전부터 예약 전화를 할 만큼 유명한 상품이 되었어요. 또 이 유명세 덕분에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를 열면서 판매를 진행하기도 했죠.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등 다양한 곳에서 저희 상품을 팔고 싶다고 연락이 오고 그야말로 저희 가족 사업은 대박 행진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깜짝 선물을 드렸죠. 이야,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기분이 정말 좋다. 그러게 이렇게 가족들이 나들이 나온 게 얼마만이지?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가게를 쉬고 지방에 있는 한 산에 올랐어요. 근데 우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니? 거의 다 왔어, 아빠. 여기야. 아니, 이게 뭐야? 누가 이런데 산소를 썼네? 그러게. 이야, 위치도 아주 좋네. 찾아오기도 멀지 않고, 산도 가파르지 않고, 누군지 몰라도 아주 잘 썼구먼. 우리 부모님도 이런 곳에 모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 여기 산 위치도 좋고 참 좋지? 그러게,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샀어. 뭐? 아버지랑 어머니는 너무 깜짝 놀라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산이 겸이 네 거라고? 맞아, 이 산이 내 거야. 마침 너무 좋은 게 나왔더라고. 아니, 그렇다고 산을 사? 나 돈 많이 벌었잖아. 요즘은 이렇게 돈 벌어서 쓸 때 통 크게 쓰는 걸 플렉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진짜 플렉스지. 아니, 그렇다고 산을, 그것도 남의 묘까지 있는 걸.
남의 묘라니? 남의 묘 아닌데? 뭐? 그럼 누구 묘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제야 두 분은 호다닥 달려가 묘비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승강 서말자. 겸아, 이거 설마. 맞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부모님 묘야. 사실 아버지에게는 어릴 때부터 정육점을 차리는 것 말고 가슴에 한으로 서린 꿈이 하나 있었어요. 오랜 시간을 가슴에 맺혀서 남겨뒀던 꿈이요. 바로 어릴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부모님의 묘자리를 봐드리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당시 돈이 충분하지 않았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산소에 모실 수가 없었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부모님을 마지막 가는 길에 그렇게 보내드려야 했던 게 늘 가슴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돈이 모이면 꼭 부모님의 산소를 만들어드리겠다고, 꼭 좋은 곳에 모시겠다고 다짐을 했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마음 한쪽에 새겨뒀었죠. 그리고 제가 돈을 벌면 아버지에게 꼭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다른 데 쓰지 않고 틈틈이 돈을 모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에 작은 야산이 매물로 나왔길래 한치의 망설임 없이 구매했어요. 그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기에 이 정도 돈을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오히려 마침내 제가 성공해서 아버지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어요. 나 어릴 때부터 종종 말했잖아. 그때 아버지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 돈이 없고 어려서 부모님 묘자리도 못 써드렸다고. 머무실 곳도 없이 그렇게 보내버렸다고. 그 일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었는지 잘 알아서 내가 돈 벌면 꼭 해주고 싶었던 것 중 하나야. 그리고 우리 가족 산으로 산 거라 여기 옆자리도 언젠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모시려고 놔뒀어. 그러니까 혹시 두 분 돌아가시고 모실 곳 없어서 나도 전전긍긍할까봐 걱정 안 해도 돼. 알았지? 대신 나한테 효도 많이 받고 아주 나중에, 아주 나중에 모실 거야. 알았지? 내가 효도 다 할 때까지는 안 돼. 겸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엄마 좀 서운한데. 엄마도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사랑한다, 우리 아들. 그러고 보니 왜 음식이랑 술을 바리바리 싸우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어. 맞아. 혹시 두 분이 눈치챌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저희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준비해간 음식과 술을 올려 할아버지 산소 앞에서 간단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에서 아들 자랑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럽지? 훌륭하지? 하면서 몇 번이나 제 자랑을 할아버지 할머니 묘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저희 가족은 시간이 날 때면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뵈러 산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부모님을 찾아올 곳이 생긴 줄 몰랐다며 갈 때마다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세요. 사업도 꾸준히 잘 되고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저희 가족은 늘 직원들보다 앞서 출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가끔은 부모님 여행도 보내드리고 싫다고 손살에 치셔도 억지로라도 쉬는 시간을 만들어드리죠. 어느새 얼굴마저 꼭 닮은 저희 세 가족은 주변에서 다들 재혼한 가정인 줄 모를 만큼 온 가족이 예쁘게 참 닮았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누군가 보면 쉬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우여곡절을 겪어 여기까지 왔어요. 저희 가족이 되고 나서 아버지가 참 고생도 많이 하시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버지께 짐이 된 적도 있었죠. 아버지의 다리가 다친 후에는 엄마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서로 힘들게 한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 가족이 있는 덕분이었어요. 힘들었을 때에도 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로를 응원해주고 곁에 있어준 덕분이죠. 어머니도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덕분에 엇나가지 않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서로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아버지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많이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고 좋은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 아버지에게 배운 사랑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가족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족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 서로의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오늘만은 먼저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사랑한다고, 고마웠다고 표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